바리스타의 시사바리스타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민일보 이야기 좀 여러분. 지금 그 코로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지금 감염자가 지금 그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뭐 좀 약간 조금 문제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제발 좀 별일 없이 좀 크게 확산하지 않고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근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방역 당국이 이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왜 애를 먹고 있느냐? 이태원 클럽 여기가 성소수자 그 게이 클럽 전용 업소라는 것이 국민일보가 폭로해버리는 바람에 이 성소수자들이 검사를 다 회피하고 다 숨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방역 당국이 막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있대요. 지금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일보가 당시 굉장히 그 무책임하고 그 뭐랄까 좀 그 책임 없는 행동을 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클럽 업소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그 국민들이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막 이 클럽 이용자들을 막 그 성소수자들을 막 마녀 사냥하고 막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면 보건당국이 전화를 했어도 전화를 잘 받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소수자들의 특징이 이제 아우팅 될까봐 본인의 어떤 성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무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용했던 사람 중에 지자체 성소수자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클럽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게이 클럽이다 이런 거를 국민일보가 무슨 뭐 단독이랍시고 보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성소수자들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전화들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가 사고를 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 뭐 알고 봤더니 게이 클럽이네 하면서 여러분도 사실 약간 키득키득 하셨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이 지금 이태원에서 벌어진 이 클럽 이 사건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차 사고는 당연히 이제 클럽 자체에서 어떤 방역 철저하게 하지 않고 뭐 방역 준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행정 지도 명령 이런 거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런 것도 일단 사고죠. 그 클럽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2차 사고가 벌어져요. 뭐냐? 아까 제가 드린 겁니다. 언론사들이 국민일보 특히 이 해당 이태원 클럽을 성소수자 이 게이 클럽이라고 낙이 찍어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방역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차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빨리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소수의 종교 신문들이 이거를 방해하는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 몇 개월간 우리 사회가 얻은 어떤 그 방역 관련한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뭡니까? 이 코로나 감염자들을 숨어들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게 해서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자가격리 조처를 하는 거, 그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집단지성으로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 걸렸다고 해서 절대 멀리하지 마시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절대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검사도 안 받고 오히려 숨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코로나를 잡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우리 계속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일보는 자기들 순간적으로 그 기사 그 조회수 하나 빨려고 게이 클럽이었다 알고 봤더니 막 이런 거 선정적으로 막 보도해가지고 그 보도 하나로 글쎄요 인터넷 그 기사 조회수 빨고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보건당국들이 클럽 이용자들을 접촉하는데 큰 애를 먹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방역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언론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론이 지금 코로나 방역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돼야지. 이런 것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이거 확진자 찾아내는데 방해나 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한국기자협회의 그 윤리 준칙이 있더라고요. 그걸 살펴봤어요. 거기 보면 8장에 성소수자 인권 부분 관련한 준칙이 있어요.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 준칙이 8장 1항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8장 2항을 봅시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태원의 클럽이라고 보도를 했어야지. 그걸 왜 성적 소수자 전용 클럽이라고 그거를 쓸데없이 그걸 밝혀가지고 사람들을 막 숨어들게 만들어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한테. 아이고 국민일보 기자님들 참 감사하네요. 여기 게이클럽이라고 알려주신 바람에 거기 다녀간 손님들이 싹 숨어들게 했네요. 아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다면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없었을 텐데. 아이고 국민일보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생명 연장했네요.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일보 기자들한테 이러고 있을걸요? 이게 방역에 뭔가 방해가 되는 보도들은 뭔지 이 기자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외신들도 이런 우리나라의 보도 태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로이터 통신이 8일날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동성애가 한국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고 일부 동성애자들은 혐오범죄 고통을 겪고 있다. 라면서 지금 이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영국의 가디언도 그런 지적을 비슷한 걸 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 굉장히 널리 찬사를 받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 가족에게도 사실을 이제 숨기고 있다면서 지금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인권 침해다.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이러면서 한국의 언론 보도의 태도들을 지금 문제 삼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지금 뭐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비난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어떤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죠. 진짜 우리나라 언론들 진짜 반성합시다. 자, 이태원 클럽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 지향 우리 국민들 대다수 현명한 국민들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전화 잘 받으시고 검사 받아주십시오. 국민들은 국민일보를 비판해 줄 겁니다. 우리 시사바리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현명하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요 뉴스를 좀 전해드릴게요. 서울 성북구 우이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어떤 경비원 분이 계셨는데 어떤 주민이 뭐랄까 좀 주차 이중 주차한 그것 때문에 경비원이 차를 이렇게 좀 밀었나 봐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좀 이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주차 시설이 충분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 우이동의 한 주민이 여기다 대고 왜 내 차를 움직이냐 이러면서 갑질을 해가지고 경비원을 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비원이 속상해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모 유명 트로트 가수의 매니저라 그러더라고요. 이 갑질을 한 이 아파트 주민이 참 어떻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그러나 이 우이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추모를 하는 어떤 그런 뉴스까지도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가 원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원래부터 이렇게 우리가 가혹한 어떤 그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갑질 사건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약자인데 같은 사회적 약자이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한테 또 갑질을 부려요. 이 우이동의 아파트가 막 그렇게 부촌도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이면서도 이 갑도 이 갑 위에 또 다른 슈퍼갑들이 또한 존재하거든요. 내 위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 갑이 예? 슈퍼갑한테 당한 거를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을에게 예? 분풀이하는 그런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이 전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좀 억울한 일들이 가끔씩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풀고 예?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뭐 그냥 어떤 주민의 일탈, 뭐 갑질, 뭐 이렇게만 그냥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그냥 뭐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 예, 저는 이거 우리 사회가 어떤 보건복지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 그 대책을 좀 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남일 같지 않은 게 저희 아버지도 과거 경비 아저씨셨잖아요. 여러분 보도 보셔서 아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연예인 차승원 씨 있잖아요. 차승원 씨 그 그 주택 단지에 경비 아저씨였어요. 아시잖아요. 아는 분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페이스북에 한번 글 한번 썼다가 엄청나게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지금 잘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신 후원금으로 제가 열심히 돈도 벌고 해서 어버이날 때 용돈도 드리고 자식 노릇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그때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그 뭐야 우리 아버지가 그 차승원 씨 그 연예인과 그리고 그 아파트 그 이제 그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대접을 잘 받으셨어요. 예. 그 차승원 씨가 늘 그 출퇴근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시고 또 뭐야 그리고 이분이 그때 뭐 아사히 맥주 그때 뭐 광고했었잖아요. 차승원이. 어? 자기 그 광고 찍었다고 그 아사히 맥주 한 박스를 저희 아버지한테 갖다 주시고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거 집에 다 가지고 오셨어요. 명절 때마다 막 굳이 막 용돈 차승원 씨가 일부러 챙겨주고. 예. 참.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차승원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예. 물론 차승원 씨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한 거는 그냥 주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거죠. 경비 아저씨가 고생하시니까. 뭐 한겨레 기자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예. 근데 그때 차승원 씨가 뭐야? 그때 한번 그 인터넷에서 한번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었죠. 그때 자기 아들 노아가 사실 친아들이 아닌 게 나중에 좀 어떤 우연한 경로로 어떤 보도로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승원을. 왜냐하면 그때 방송에 이제 차승원이 자기 아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쇼프로 같은 거 막 출연하고 자기가 되게 막 응? 일종 그러니까 아버지 부자지간의 사이 좋은 걸 홍보해서 뭐 방송에 써먹더니 알고 봤더니 친아들도 아니었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황당했던 거는 아니 오히려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자기 친아들처럼 그렇게 노아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키운 거는 오히려 잘한 거 아니냐. 차승원은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차승원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좀 전해준 내용들을 제가 페북에 한번 썼죠. 예, 이 사람은 원래 진짜 친아들처럼 평상시에도 잘 챙겼고 목욕탕에도 맨날 데리고 가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사회적 약자나 경비 아저씨들한테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고 인품이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페북에 한번 썼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차승원 씨가 이미지 회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삼시세끼 이런 것도 찍고 이러면서 오히려 연예인으로서 더 제2, 제3의 전성기를 누렸죠. 그래가지고 차승원 씨가 저희 한겨레 신문사 제 책상 앞으로 한번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굳이. 예.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차승원 씨 인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이 기냐면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되돌려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제발 좀.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덕을 쌓아주면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꼭 도와줘야 돼.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차승원 씨를 꼭 뭐 도와주고 싶어서 페북에 썼겠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들은 얘기가 있고 저는 원래 그냥 SNS를 많이 하는 기자니까 그렇게 기사를 썼던 거죠. 근데 차승원 씨가 되레 저의 어떤 글 덕분에 이미지 회복이 빨리 돼가지고 삼시세끼도 찍고 광고 더 많이 찍고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차승원 씨가 그래서 결국 또 찾아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을 쌓으면 이런 일들이 선순환들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저는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뭐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자로서 큰 흠결이 난 기자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니야 그래도 허재영 기자가 그동안 살아온 길이 있어 우린 그걸 믿어 이러면서 제가 다시 기자로서 재기하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제가 지난 10년간의 어떤 살아온 인생에 대한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보답 기회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 그 뭐 아파트 단지가 됐건 어디가 됐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경비 아저씨들. 저는 그리고 요즘 택배 아저씨들 많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분들도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에게도 늘 깍듯하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도 제가 막 대신 막 눌러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면 뭔가 좀 우리 살만 나잖아요. 우리 일상의 공간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안 그렇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그 차승원 그 아파트에서 그 5층 빌라 이제 단지 같은 곳이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크게 차별받고 힘들어 하셨다면 제가 차승원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썼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서 가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하시는데 아직도 차승원만 나오면 그렇게 텔레비전을 열심히 봐주십니다. 차승원 씨, 저랑 뭐 연락처 교환을 안 했지만, 아무튼 지금도 전 계속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숨진 경비원, 추모, 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추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다 저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시기로 갈수록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끼리 더 열심히 돕고 그렇게 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도 열심히 그렇게 따뜻한 선행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뉴스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